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이 차기 미 대통령 취임 직전인 내년 1월 군사행동을 통해서 대만을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을 감안한 건데요.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중국이 기습적으로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렵지 않게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 해군연구소가 발행하는 올간지 Proceedings 2020년 8월호에 게재가 됐는데 The War That Never Wa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을 지낸 제임스 오너펠드 전 제독하고요. 또 미국 중앙정보국 CIA죠. 이 부국장 출신인 제임스 모렐이 썼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은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이후에 정치적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홍콩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력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국민들의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 그걸 타개하고 더불어서 2023년을 넘어서 이 임기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결합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홍콩을 본토하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대만의 본토화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대만 공격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조기 공격 구상을 본격화하게 된 것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에 대한 본격적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미군이 이미 대만에 대해서 첨단 무기들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군사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지금 심기가 불편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는 최대의 취약 시기가 언제냐? 바로 대통령 취임일은 2021년 1월 20일 전후라고 중국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체제 안정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분석을 한 겁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는 이 손자병법의 가르침대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근거한다. 그 격언대로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될 만큼 급작스럽게 추진하고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대만 측이 최대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대만 공격의 구실을 찾기 위한 작업을 중국은 진행합니다. 올해 12월 대만 내부의 친중국 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역공장을 펼칩니다. 여기 대해서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죠. 대만 문제에 개입할 핑곗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 대만의 완전한 독립 주장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에서 12월 달에 대만 해협, 중국으로는 이제 대만 동해가 되겠죠. 이 대만 해협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서방 세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혼란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대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작전 D-Day는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 1월 18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대만 지도부에게는 즉각적인 평화적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력 충돌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만약 평화적 항복을 하게 된다면 이들에게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당근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선전포고와 동시에 이미 대만에 침투해 있던 중국 정보 요원들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군사시설에 잠입을 시도합니다. 이와 함께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지고 대만의 방송과 주요 매체들을 마비시키고 전력망의 핵심 요소들도 무너뜨립니다. 이미 대만에 대한 공격은 시작된 셈이죠.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군은 기술을 돌려가지고 대만을 향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일부 대만군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섬들이 있습니다. 진면도, 우리가 근본도라고 그러죠. 진면도라든지 마주도 같은데 이런 여러 섬들을 점령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들은 대만 해협 북부와 남부를 봉쇄하기 위해서 배치됐고 대만 동쪽에도 미 해군 함정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이때 이미 대만 해군은 중국 해군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쯤에 중국 언론은 대만의 주요 시설들을 겨냥한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들이 발사 대기를 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면서 대만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후 통첩에 대한 대만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만에 대한 해상 및 영공 봉쇄를 발표합니다. 동시에 엄청난 수의 어선을 포함해가지고 대만 상륙 부대가 준비를 마쳤고 중국 공군 역시 대만 전역을 커버할 정도로 발진을 준비합니다. 중국은 다시 한번 대만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대만에 침투한 작전 요원들은 대만의 주요 포스트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중국 내 정부 요원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개입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대만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역공작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미국은 개입할 힘이 없다.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대거 날려보냅니다. 또 미국 예지역에도 중국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든지 중국 내부 일에 개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복도 받을 것이다. 이런 협박성 메시지도 보냅니다. 중국은 특히 일본에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일본이 미군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지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를 중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취텐카이 중국 대사는 19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19일 날 오전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만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를 합니다. 비슷한 경고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호주, 일본, 한국 같은 미 동맹국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날 오후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한마디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경고였음이 차츰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더 많은 보복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은근히 퍼뜨립니다. 선택지가 없는 대만 정부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기습 공격으로 19일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합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면서도 중국 문제에 먼저 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합니다. 미국 시간 19일 오후에 워싱턴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립니다. 미국의 개입을 요청한 대만 정부의 뜻을 고려해 가지고 즉각 미 7함대가 대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태평양 지역의 미 공군도 즉각적 발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4분 오열된 미 의회 그리고 군 당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반격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왜 우리가 대만의 공격에 대해서 중국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인명과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반론들이 오간다는 이야기죠. 2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해산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까지 결론을 유보한다고 발표합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20일 날 아침 미국 시간으로는 19일 날 저녁인데요. 대만에 대한 총공격을 단행합니다. 차잉원 총통은 마지못해서 시진핑 주석의 요구대로 항복하면서 더 이상 대만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0일 날 저녁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0일 날 아침인데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3시간 전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2013년부터 자신의 꿈이었던 중국몽의 중요한 단계가 실현됐다고 선언합니다.
시진핑은 대만 국민들한테도 동족으로서 따뜻하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빠른 시일 안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차잉원 정권은 친중 성향의 대만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이양합니다. 미국과 대만 당국은 먼 곳에 있는 물론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안 통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만 해협에 투자했던 막대한 노력도 결국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발표할 즈음에 미국의 국제안보 분야의 석학인데요.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 교수도 미중 간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그 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 같은 제3지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강대국끼리 바로 충돌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서 그 대신 의도치 않았던 행위, 제3국의 도발,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쉽게 수습될 사건들이 연쇄 반응의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강대국 또한 이에 합류하는 형태를 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도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동의를 한 셈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동안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런 중국에 대한 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950년에 그랬던 것 같이 미중의 군사 충돌은 반드시 미국이나 중국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과 대만 사이의 그 양안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9일날 앨릭세이 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중 수교 이후에 가장 높은 미 고위 관리의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했죠. 중국의 신경은 굉장히 지금 날카롭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발로 전투기를 발진시켜가지고 대만과의 중간선을 침범하기도 했고요.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실탄 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황구15가 보도를 했는데 14일 날 사평에서 우리나라 신문으로 말하자면 사설이 되겠죠. 이 사평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의 국방수권법 추진과 환태평양 군사훈련, 대만 초청 등 미국과 대만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국과 대만을 향해 명확한 경고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도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황구15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봐도 무방합니다. 대만은 대만대로 미국 F-16 전투기 최신 모델 수십 대를 사들이는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응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차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자유민주주의의 견고한 보루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홍콩인에 대한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역공을 한 셈입니다. 차잉원 총통은 대만과 홍콩은 중화권 자유민주에서 두 개의 등대인데 홍콩의 등대가 사라질 수 있어서 대만의 우려가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내부의 친중파들의 행보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인 대만 국민당 출신의 마잉주 전 총통은 지난 10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이징의 대만 공격 전략은 초전이 곧 종전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곧 끝난다. 그런 말이죠. 초전이 곧 종전이다. 그러면서 일단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올 사이도 없이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니까 현재의 대만 지도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공격 시나리오대로 대만 내부에서 똑같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의 상당수는 절대적으로 차잉원 현 총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 위험이 고조가 되면 여론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변수는 하나입니다. 오는 11월의 선거에서
현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그러면 대만에 대한 중국 공격 위험은 한풀 꺾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는 정말로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만 해협에서는 양안 간의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한여름이지만 살얼음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곰씹어 봐야 될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